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드론을 구매하고 나서 영상 촬영하는 부분, 카메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드론을 구매를 해서 촬영을 해보고 나면 이게 카메라 설정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변하고 화질이 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는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드론도 하나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고 메뉴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RC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여기 RC 컨트롤러 제일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메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메뉴에 보시면 안전, 제어, 카메라, 전송, 정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다루게 되면 영상이 정말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촬영, 카메라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파일 형식이랑 이렇게 보이는데, 제일 위에 파일 형식은 사실 이게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MP4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MOV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이제 에어3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나머지 다른 드론도 비슷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위에 파일 형식은 MP4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MP4를 그냥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색상은 보통 HLG, 그 다음에 디로그M 이렇게 있는데, 보통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딩 형식이 H264와 265가 있는데, H264가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영상의 방식이다 보시면 되고, H265가 최신형 코덱이에요. 그런데 H264, 265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촬영을 했을 때 그게 있습니다. 264는 일반 윈도우용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도 잘 나와요. 그런데 265 같은 경우에는 관련 코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상이 나오지가 않고 플레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상 편집을 그렇게 잘 못하고 그냥 자르고 붙이고만 할 정도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색 보정이나 이런 거는 잘 하지 않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안 쓴다, 그럴 때는 그냥 보통으로 하시고 H264로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HLG랑 디로그M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색 보정까지 좀 잘 만진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디로그M으로 하시고, 색 보정은 그냥 그렇게 내가 잘 만지지 못하는데 보통보다는 조금 더 화질을 좋게 촬영하고 싶다, 그럴 때는 HLG로 하시면 되고요. HLG는 미니 4 프로 이상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로그M, HLG,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는 미니 4 프로 이상급이고요. 미니 3는 보통이랑 D시네라이크가 있고, 미니 3 이하는 보통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품들마다 요 설정은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로그M으로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은 좀 압축도가 높고 이제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로그 촬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긴데 영상을 어느 정도 좀 압축해서 촬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색깔을 그냥 촬영만 해놓고 원본을 딱 봤을 때 회색기가 돌고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럿을 적용을 해주고 편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좀 화사하게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긴데, 일단 설정만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하고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다빈치 리졸브나 뭐 파이널 컷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색을 좀 만질 줄 안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디로그M으로 하시고, 그거 아니고 그냥 난 자르고 붙이고만 할 건데 조금 화질이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HLG, 그냥 난 이거저거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촬영해서 그냥 쓸 거다 하시면 보통으로 촬영하시고, 영상 코덱은 H264로 설정해 놓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H265로 촬영을 했는데 컴퓨터에 연결을 했는데 이게 뭐 재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라고 나오거나 편집할 수 없는 원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관련된, 특히나 윈도우 PC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코덱을 다운받아 줘야 되는데 뭐 코덱 찾고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팟 플레이어를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VLC 플레이어를 다운받으셔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디로그M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만 보이고요. 왜 디로그M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보이냐 하면, 아까 제가 디로그M으로 촬영을 하면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를 끄면 뒤쪽에 영상이 약간 좀 흐리게 변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흐리게 나오죠. 약간 회색빛이 돌고요. 이걸 켜면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거는 내가 촬영을 할 때, 이거는 촬영자에게 보이는 요 컨트롤러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를 켜고 촬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럿을 적용을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럿을 적용을 했을 때, 아, 요런 색깔이 나오는구나를 요 컨트롤러에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동영상 자막이라고 있는데, 이 자막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해석의 오류라고 보여요. 이렇게 자막이라고 보이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드론을 비행을 할 때 이 비행에 대한 정보, 드론의 촬영에 대한 정보, 보통 뭐 ISO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세곤도가 어떻고 셔터 스피드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비행을 하고 있는 드론의 위도, 경도 이런 위치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되는 것들을 동영상 자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막을 켜면 실제로 우리가 촬영을 하고 할 때 파일이 하나가 더 생겨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촬영된 영상에 대한 파일명이랑 똑같은 파일명을 가진 확장자가 다른 SRT라는 파일이 이제 하나가 생겨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를 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해놓고 나중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셔터 스피드가 얼마였더라? 아니면은, 이게 내가 세곤도를 어떻게 해놓고 촬영을 했더라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확인하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촬영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면은 해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나는 그냥 이런 편집이랑은 잘 모르겠고 그냥 막 쓸 거다. 그리고 이게 SD카드에 저장되는 용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동영상 자막을 꺼놓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깜빡임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끄기, 자동, 50,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요거는 촬영을 하는 설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4K로 찍는데 30이나 60프레임이면 60Hz, 25나 50프레임이면 50Hz로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4K 10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5프레임의 4배속에 대한 저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K 100프레임이다. 그러면 50Hz로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본인이 촬영하는 설정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하이피크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히스토그램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옛날부터 썼던 분들은 요거를 띄우시는데, 실제로 히스토그램을 보실 줄 아는 분이면 이 영상을 지금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히스토그램을 띄워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띄워놓으면 사실 정신이 없어서 저는 안 띄워놓는 편이고요. 피크 레벨 같은 경우도 그냥 꺼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 포커스가 아닌 매뉴얼 포커스를 쓸 때 포커스가 어디에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드론으로 촬영을 할 때는 대부분 오토포커스로 날리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크 레벨을 꺼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출 과다 경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조명 쪽으로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자보라 패턴이 생깁니다. 얼룩말처럼 생긴 이게 자보라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패턴으로 날아가 버린 거는 아예 허옇게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 과다가 된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노출이 많이 날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컨트롤 많이 하고 싶다. 이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찍었는데 하늘이, 나는 구름이 너무 예뻐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하늘 자체가 이제 너무 이렇게 노출이 올라가 버리면 허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볼 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노출 과다 경고를 켜놓으면 이 자보라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노출이 좀 과다로 날아갔네? 그러면 이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ISO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이 노출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촬영하기에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자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끄시면, 다 꺼버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격자선 같은 경우 언제 많이 쓰냐면 촬영을 할 때, 우리가 POI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여기에다 이제 피사체를 배치해야 되겠다, 여기에다 배치를 해야 되겠다가 대충 눈대중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지금 보시는 요쪽에다가 내가 영상을, 피사체를 배치를 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쪽에다가 피사체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거고, 요거는 설정을 해도 이게 촬영하는 나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영상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자동 수동, 이건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밖에서 잡으셔도 되고요. 스타일, 이거는 사실 선명도, 노이즈 감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둡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
밑에 저장 장치, SD카드, 내부 저장 장치, 요거는 뭐 아실 거고, SD카드로 하시면 우리가 장착한 SD카드에 녹화가 되는 거고, 내부 저장 장치로 하게 되면은 드론에 있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굉장히 작은 메모리, 뭐 8기가 정도 수준 되는데, SD카드를 안 가지고 갔다. 근데 긴급하게 촬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설정은 외부에서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일 왼쪽 밑에 오토라고 되어 있죠. 오토를 터치하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앞뒤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바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 바를 기준으로 앞뒤로 되어 있는데, 앞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내가 4K로 할지 FHD로 할지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FHD 같은 경우도 보시면 9:16 요거 새로 촬영을 할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렇게 프레임 수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그냥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자주 쓰는 기능을 그냥 밖으로 빼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카메라 설정에 있는 자주 쓰는 기능을 밖으로 빼서 조금 더 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요 위쪽에 색온도는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 그 다음에 이렇게 꺼놓으면 수동으로 잡는 건데, 저는 촬영을 할 때는 자동으로 설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드론이 이쪽을 보고 있는 거랑 이쪽을 보고 있는 거랑 이쪽을 보고 있는 거랑 사실 이 색온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쭉 돌아갔을 때 색온도가 바뀌면 영상의 색깔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촬영해낸 영상들은 사실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모든 카메라는 촬영을 할 때 이제 색온도를 딱 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야외, 이거는 좀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내가 야외에서는 그냥 5600K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에서는 일반 이런 형광등 조명이나 이럴 때는 그냥 4800K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 날씨가 흐리다. 그럼 5200K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가 있다 5600, 해가 없는 흐린 날씨다 5200. 이 정도로 잡아서 하시면 제일 그냥 영상이 좀 깔끔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은 했고, 이 뒤쪽 보시면 뒤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다 해놓으면 셔터 스피드나 이런 게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ND 필터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4K 60프레임으로 찍을 거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120분의 1초로 놔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ISO는 이제 ND 필터를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ND 필터를 내가 사용을 할 거다 하시면 이걸 건드리고요. ND 필터를 내가 사용을 할 줄 모른다 하시면 얘는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근데 셔터 스피드를 내가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ISO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200으로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세요. 이거를 해놓고 그냥 셔터 스피드를 오토로 놔버리면 지가 알아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저도 보통 ND 필터가 없이 야외에 나갔는데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ISO를 200으로 그냥 고정을 해놓고 촬영을 시작을 하거든요. 되게 밝은 날이면 100까지 낮추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촬영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좀 균일하게 써야 되고, 색온도를 고정해놨고 ISO로 고정을 해놔야 이게 촬영을 했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밝기라든지 색온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쓰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가 오토로 잡혀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사실 영상이 좀 퀄리티가 많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ND 필터가 없다 그러면은 ISO 고정, 그 다음에 색온도 고정 이렇게 하셔야 되고, ND 필터를 내가 사용할 줄 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ISO를 내가 맞게 감도를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ND 필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줄 알고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드론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대가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미니 4프로만 해도 130만 원 가까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카메라를 샀으면 내가 촬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설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드론을 사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드론도 카메라고 이게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실내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보다 감도에 훨씬 민감하고 그런 부분은 공부를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구매를 하셨으면 카메라에 대해서는 웬만큼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니 4프로나 에어 3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값이 그냥 고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ND 필터는 그냥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웬만큼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알려드린 요렇게만 카메라 설정을 하셔도 지금 영상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은 길었을 수 있는데 카메라에 대한 부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ISO라든지 그 다음에 뭐 셔터 스피드라든지 색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웬만큼은 조금 여러 번 촬영을 하면서 만져봐야 내가 손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 댓글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